예, 주말에 증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융시장을 보면, 이건 이제 미국 2년물 국채금리 추이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0.5% 올라갔고, 2년물 금리는 이번 주에만 4.2%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7.6% 빠졌고, 증시는 1.6% 정도 빠졌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경기는 걱정되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주식시장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특징주로는 금리 올라가고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금융주가 상대적으로 강했고, 뭐 빅테크를 비롯해서 이런 성장주들 부류는 테슬라로 상징이 되는데 이제 8% 정도 빠졌죠. 시장의 색깔이 되게 진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지난주는 이제 국제유가 움직이면서 대번에너지가 올라갔잖아요. 이번 주에는 이제 금리가 좀 돋보이면서 금융주가 상대적으로 선전을 했다. 그리고 실적도 일부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말 금요일만 우리가 놓고 보면 금요일 마감된 위치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S&P 500 지수 200주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지난주에 살짝 깨고 마감됐다가 지난주에 회복됐는데 이번 주에 또 깨고 마감이 됐거든요. 이 다음 주에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에서 왜 이렇게 빠졌지? 이걸 밀어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기대 인플레이션.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고 있었거든요. 5.4에서부터 5.3, 5.2, 4.8, 4.7, 그다음에 5년짜리도 이제 3.1, 2.9, 2.9, 2.7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후에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까 이걸 주관적으로 예측하는 거거든요. 지금 100원 정도 하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이게 105원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한 4%대 정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또 올라가 버린 거죠. 근데 이 숫자가 올라가면 뭐가 안 좋냐면 이제 임금이라든가 투자라든가 가격 이런 거 결정할 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이 이제 임금을 더 높이,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으니까 우리 월급을 올려줘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급여가 올라가는 건 좋은 거죠. 예, 좋은 건데 지금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이제 인플레이션 숫자가 자꾸 이 임금도 인플레이션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경기는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 숫자는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게 되고, 그러면 긴축을 더 세게 해야 되고 경제나 증시는 안 좋아지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이제 뭐 근원 물가 이런 게 막 0.6% 전월 대비 올라가 버리니까, 전월 대비 0.6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곱하기 11을 하면 1년이 되니까 1년 누적되면 7% 이상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수치가 생각보다 안 빠진다. 그래서 긴축이 후퇴되기는 쉬울 것 같지, 아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정서들이 시장에서는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문제인데, 영국 보면 그 뭐 감세한 철폐한다 이런 분위기 만들어지면서 국채금리 빠지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정규 시장 시작되고 시간 지나가면서 또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영국 총리 기자회견한 게 이제 발목을 잡은 걸로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기자회견도 되게 이상하게 하고 질문도 몇 개 받지 않고 아몰랑 그러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총리에 대한, 이제 지금은 뭐 재무장관 경질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총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저 사람 존재 자체가 불확실성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사 일부 제가 이제 캡처해서 나온 건데,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봐가지고는 저 사람이 총리로 존재하는 한 금융시장은 안 좋을 거야. 뭐 이런 평가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어떤 상황 자체가 정리될 줄 알았는데, 회견도 이상하게 뭐 불확실성 해소해 준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발언하고 나가버리면서 이제 영국발 재료도 깔끔하게 정리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쨌든 감세안이 철폐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상황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좀 주목도가 높았던 거는 이런 물가 지표 때문에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일단 12월까지의 금리 인상 경로를 보면 0.75, 0.75. 그러니까 11월 금리 인상은 0.75 확률이 99%예요. 그냥 단정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12월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건 지금 거의 7대3 비율이죠. 그러니까 0.75, 0.75 이렇게 갈 거다라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내년도 3월. 그러니까 지금 이제 0.75, 0.75 이렇게 올린다고 치고 내년도 3월까지, 그러니까 내년도 1월과 3월에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0.25 올리고 이제 없다. 근데 또 일부는 0.25, 0.25 두 번 올릴 것 같다. 이게 맞섭니다. 0.2 한 번 올릴 거다 확률,
그다음에 이제 0.25 두 번 올릴 거다 확률이 지금 팽팽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3월까지 원래는 한 번 올린다 쪽이었는데 두 번 올릴지도 몰라. 이게 이제 조금씩 이제 비율이 실리기 시작했고, 이게 내년도 말이거든요. 내년도 말인데 제가 이 박스 친 게 이제 3월까지, 내년도 3월까지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 그 기준점인데, 현재 약간 분위기 봐서는 이제 그거보단 좀 낮은 쪽에 더 분포가 돼 있잖아요. 동결되거나 낮은 쪽.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쨌든 하반기에 한 번 정도 내리거나 동결이 될 거야라는 건데, 근데 이제 약간 분위기가 동결될 거야라는 확률이 살짝 올라갔고 조금 더 높아졌죠. 이게 전주 또는 전일보다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기대감은 조금씩 축소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면 11월, 12월에 0.75, 0.75 이렇게 올릴 거라는 해석이 되고 있고, 내년도 1, 3월에도 0.25씩 두 번 올릴 것 같다라는 식이고, 내년도 이제 하반기로 봤을 때는 내년도 이제 전말 12월에 갔을 때 보면 이제 한 번 이상 내릴 거야. 60%, 안 내릴 것 같다. 40% 이 정도 비율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전주 대비 내년도 하반기에는 그래도 금리 내리겠지라는 기대감이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 조금 빠진 그런 이유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금요일마다 계속 빠져요. 미국 금요일마다 3대 지수 추이 이렇게 한 건데 지금 5주 연속이거든요. 이게 왼쪽에 한 주 더 표기 되면 이제 5주가 될 건데 5주 연속해서 금요일마다 이게 하락폭도 적지 않잖아요. 다 1%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금요일마다 주식시장이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그만큼 투자자들의 심리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35%가 올해 거래일에 35%가 주말에 1% 이상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주말에 주식을 가지고 넘어가는 거에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슈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CPI 발표되고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공개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왔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지표 때문에 움직이는 건 뭐 하루 이틀이고, 그 다음엔 다시 이제 지표를 움직이는 데이터들, 이런 걸로 넘어가게 되겠죠. 일단 국제유가가 빠진 거는 그나마 다행. 최근에 유가까지 올라가면서 휘발유 가격이 올라간 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인 이유가 됐었거든요. 근데 국제유가가 이제 계속 빠져주면 요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어서 유가가 계속 빠질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어닝 시즌 시작됐잖아요. 현재까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된 기업들이 한 60% 정도가 예상치 상회하고 있는데, 미국은 원래 한 80% 가까이 예상치를 상회해요. 그거보다는 비율이 좀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평가가 어떻게 될 거냐, 실적 발표하고 주가의 어떤 움직임이 올라가는 종목이 맞냐 내려가는 종목이 맞냐, 요 비율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증시로 넘어와서 보면 마이크론이 하락했거든요. 오늘 제법 하락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할까? 9월 말 이후에 하루도 안 걸르고 지금 매수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이크론 하락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연동되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일별 추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하이닉스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움직여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락하는 비율이 더 많지만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비율이 더 많거든요. 조금 다르게 보긴 합니다. 근데 이 비율이 이제 주말에 저 상황에서까지 저렇게까지 됐는데도 유지가 될까? 이건 좀 우리 시황상 또 중요하죠. 그래서 주초에 하이닉스를 가지고 외국인들의 시각을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 하나가 목요일이 굉장히 독특한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 이상 빠졌다가 종가가 2% 이상 올라갔잖아요. 저점 대비 4%, 2%나 마이너스로 시작된 날이 흔한 게 아닌데, 그걸 또 플러스로 뒤집은 날은 몇 번 없었어요. 보시다시피 기록이 몇 개 없잖아요. 이거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면 이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이후에 다음 날은 하락하는 경우가 4번 중에 3번 있었기 때문에 뭐 오늘 미증시 하락한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주는 다 올랐거든요. 그 다음 달에도 다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례, 2008년도 1월. 이때는 이 상황이 연출되고 나서 6개월 후 다음 해까지 엄청난 하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12월, 같은 해 12월은 그 하락이 마무리가 되는 이제 신호가 되면서 이제 이후에 이제 주가가 이제 변동성은 있었지만 결국엔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2008년도 1월의 사례가 지금 시작이 된 거냐, 아니면 나머지 사례가 된 거냐, 이게 중요하죠. 일단 이제 확률적으로는 다음 주에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이 비율상으로는 이거마저 도장 깨기가 되는지 이것도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계속해서 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방송에서 이런 숫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데이터 또 데일리 뉴스 나오는 거는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 주시고 많이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